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해 드릴 거고, 이분 날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앞으로의 좀 종목 수익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IT 종목 하나 가지고 와 봤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제 다시 한번 8만 전자로 좀 올라선 모습인데, 앞으로의 반도체 흐름들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저평가돼 있고 수익성 기대되는 종목 하나 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종목인지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종목 리뷰를 좀 해보면 우선은 명신산업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 중 하나인데 이 바닥권에서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수익률 전략을 짜는 이제 목표가 전략을 짜는 게 많이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종목도 오늘 좀 시세가 크게 나왔지만 아쉽게 지금 목표가까지는 달성이 좀 안 됐고요. 오늘 31,2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제가 31,000 지금 500원을 목표가로 좀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좀 체결이 안 되고 조금 밀렸긴 했지만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부품주들과는 좀 다르게 이 명신산업은 전기차 쪽에서도 수혜를 또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핫스탬핑 이 방식을 적용시킨 부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라는 이런 미래의 자동차들 좀 전환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이 명신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부품주들은 계속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도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된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차트가 좀 깨지는 흐름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 여전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이시티 한번 좀 볼 텐데요. 조이시티도 지금 이 종목은 예전에 이제 큰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하고 제가 눌림이 나왔던 구간에서 계속 한 번씩 리뷰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리뷰를 좀 해드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고 최근에 또 리뷰해드렸을 때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이시티는 이전에 여기서 상승이 나왔던 거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또 나왔었고요. 지금 다시금 좀 반등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엔 내년 1분기에 이 P2E가 적용된 돈을 버는 게임이죠. 이 방식이 적용된 게임이 출시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다시 한번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주들하고 좀 다르게 이 업체도 이런 신작, 원래 기존의 게임이 이제 워낙 인기를 끌고 있던 게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P2E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훨씬 더 큰 수익성 기대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단기적인 반등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프렌드 좀 볼 텐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표가를 9,200원 잡아놨는데 오늘 9,140원 딱 터치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요즘에 목표가가 아쉽게 터치가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지금 마이크로폰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프로브 카드는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공정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다 보니까 최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역시나 실적도 탄탄한 업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주로 공급을 많이 하면서 성장성을 좀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 만큼 지금 최근에 여기 한 8,750원대 부근에서 좀 막혀 있다가 이렇게 좀 시세를 뚫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역시 한번 마이크로 프렌드도 반도체 관련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신규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규 종목 한번 현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9,400원이고요. 종목명은 DI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DI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 업체를 오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업체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업체예요. 후공정에서 이제 버닝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또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DI가 과거에 되게 유명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가수 싸이 아시죠? 그 싸이의 아버님이
회장이신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싸이 관련주도 한번 엮어가지고 시세가 크게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 DI가 우리 후공정 버닝 테스트나 이런 쪽에서는 1등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 이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메모리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런 후공정 그 버닝 테스트를 하는데 좀 더 특화가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하면서 비메모리 쪽, 요즘에 이제 비메모리가 가장 또 핵심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주가가 다시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역시나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단순히 마이크론 차트 한번 좀 볼게요. 마이크론만 보더라도 최근 실적이 나온 이후로 크게 이거 한번 여기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도 그 이후 상승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내용이 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현물가가 뭐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만약에 물류 대란이 지금 공급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악은 좀 넘어가서 조금씩은 이제 해소될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물류 대란까지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에 좀 생산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상승 흐름들 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업체에 또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DDR5 또 수혜주예요. DDR5. 실제로 이 과거에 한번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업체가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을 때가 2013년, 14년 이쪽 구간에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DDR3에서 DDR4로 전환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들이 슬슬 좀 반영됐던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때도 그 D램에 좀 전환이 있기 전에 한 폭의 이제 큰 시세가 나왔고 실적 성장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이제 DDR5로 내년부터 전환되는 이제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인텔이 추가적으로 서버용 이제 CPU를 좀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DDR5가 지원이 되는 CPU가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건데 그게 나오고 난 이후로는 훨씬 DDR5의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주들은 역시나 좀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가 기본적으로 또 아까 탄탄한 회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뭐 실적도 계속 증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원래 이제 2020년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뭐 실적이 조금 이익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잘 찍히고 있는 시점이고 내년에는 이 DDR5 관련된 버닝 테스트 장비들 좀 매출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좋은 실적들을 좀 기록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지금 아직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한 PER 한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DDR5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또 저평가 메리트를 또 부각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뭐 요즘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잘 가고 또 이 소위 이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많이 요즘에 소위 그 자동차도 그렇고 뭐 PCB나 이런 수요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관련 종목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DDR5 하니까 저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심택이라는 종목이 생각나는데 이게 뭐 반도체도 이제 사이클이 있어서 뭔가 이제 주력 제품이 전환이 되게 되면 큰 뭐 트렌드를 한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이런 그 흐름과 관련해서 뭐 이 DDR5 관련된 몇 종목이 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IT가 좋으니까 그 중에 특별하게 이제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이 흐름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해서 네. 또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도체 쪽 전망이나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안 계속 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죠. 왜냐하면 4분기에도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빠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업체 반도체 업체들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분위기가 갑자기 또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이전부터 반도체 좋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중소형 장비 업체나 혹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TSMC, 인텔 이런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이 다시 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초에 연초쯤이나 혹은 뭐 1, 2분기 이내로 장비 발주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관련된 흐름들은 더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추가적인 수주 소식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이런 DI를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10,0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1,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